분위기 바꿔볼게요. 진짜 이분들요, 이제는 우리의 평균 연령이 높아졌다는 게 실감나요. 인생은 60부터가 아니에요. 인생은 80부터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정현 평론가님. 예, 80대 관록의 실버 파워. 네. 국민 황금빛 인생 후반전을 보내고 있는 네. 3대 여배우가 있는데. 와, 수식어 상당히 길어요. 지금까지 안 나왔어요. 지금 네, 주인공이. 삼이자 씨. 네. 남은희 씨, 아하. 김영옥 씨. 이야. 이 세 분이 80대인데 지금 화려한 전성기를 진짜 보내고 80대예요, 있습니다. 세 분 다? 그렇습니다. 어허, 관록의 실버 파워. 그런데 이 세 분을 아우르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서 뭘까요, 홍종상 기자님? 바로 세 분 모두 성우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생각해보면 김영옥 씨, 남은희 씨, 삼이자 씨 다 목소리 좋은데 네. 사실 김영옥 씨나 남은희 씨가 이 성우 출신인 건 좀 알려졌었어요. 근데 삼이자 씨는 워낙에 우리가 이제 뭐 옛날 영화라든가 안방극장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도 혹시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또 재밌는 사연이 있습니다. 네. 어떤 거냐면 이분이 1963년에 동아방송 1기 성우로 시작을 했어요. 아하. 그 덕분이지 한국어 실력이 뭐 발음만 똑바른 게 아니라 우리말 겨루기 대회 나가서 연예인으로는 최초로 명예의 전당. 이 국어의 달인에 등극을 했어요. 와. 그럴 정도인데 네. 이런 분이 성우를 그만두고 배우를 하게 된 배경이 자청, 내가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었어요. 아, 왜요? 바로 이 옛날에 성우는 미혼 남녀여야 되는데 사실은 유부녀였습니다. 이게 발각이 되어서 본의 아니게 성우에서 축출이 되면서 배우로 전향하게 됐다고 합니다. 유부녀라서 성우를 못한다. 이게 우리나라에 그런 시절이 있네요, 진짜. 네, 정말 지금 같으면 아마 여성 차별로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데 막 그때만 하더라도 유부녀 같은 경우는 집에서 그냥 아이 기르고 살림하고 이것이 이제 원칙이었는데요. 네. 이 삼이자 씨 같은 경우는 성우 시절이 1년밖에 안 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이미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가 있었는데 그 이제 방송국에서 교육을 갖다가 시킨다라고 하니까 교육받으러 왔는데 친정 어머니가 이제 애를 데리고 방송국에 온 거예요. 아이 엄마 여기 오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애가 지금 뭐 우유를 갖다가 안 먹고 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그 화장실로 가서 젖을 먹이고 아이고, 있다가 세상에. 그러다가 이제 동료 성우에게 그것이 이제 들켜버리고 말았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 동료 그 되시는 분이 잠시 후에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얘기를 다 퍼뜨려 버렸거든요. 아이고. 근데 나중에 그분이 누군지 이제 알아보니까 전원주 씨 있죠. 아이고, 진짜 이거. 전원주 씨 같은 경우는 이 삼이자 씨가 짜장면을 곱빼기를 사줬대요. 네. 근데 그때 짜장면을 사주는 게 아니라 탕수육을 사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짜장면 곱빼기만 사주고 입을 다물어 달라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퍼져가지고 나중에 잘못하셨네요. 삼이자 씨하고 전원주 씨가 그야말로 머리채 잡고 아이고, 육한전을 갖다 세상에. 벌였다 하는 그런 얘기까지도 들립니다. 아이고. 아주 옛날 얘기죠. 네. 아, 근데 글쎄요. 이게 전화위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우 1년 생활하다가 이제 유부녀인 게 발각돼서 배우로 전향하게 되는데 이게 오히려 삼이자 씨 입장에선 신의 한 수가 됐을 것 같아요. 전원주 씨에게 탕수육이 아니라 풀코스로 사주셔야 하게 됩니다. 삼이자 씨는 이화여고 아주 명문 여고를 나오시고 그래요? 총괄하셨는데 네. 당시에 나타리 우드를 닮은 외모, 70년대 김태희라는 별명이 있으면 굉장히 그래요. 어디 확인해 볼까요? 우와, 대박 사건. 어허. 네. 70년대 김태희라고 해갖고요. 탤런트로 그러니까 마이크만 잡다가 화면이 비춰지면서 이제 외모가 덮이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미모를 바탕으로 CF를 섭렵을 했는데요. 네. 뭐 있는 CF 없는 CF 다 하셨는데 특히 이분이 자랑스러워하는 게 있는 CF는 뭐고 없는 CF는 뭘까요? 농약 CF는 안 하셨고요. 네. 코카콜라의 최초의 모델을 하셨는데 그것도 미국 본사에서 미국 본사, 이 네. 얼굴로 좀 해달라라고 얘기했다는 비화도 있습니다. 어허. 뭐 뒤로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주부 역할을 뭐 더 맡았지만 그래서 주부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엄마 역할 때문에 세제, 가전제품 뭐 이런 것들이 더 영역이 넓어져서 네. 정말 그때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고 네. 할 수 없이 성우를 떠났지만 네. 배우 탤런트 역할 하시면서 지명도도 높아지고 수입도 굉장히 많아져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이야. 스스로 고백하셨습니다. CF가요. 콜라뿐만 아니라 행주, 대걸레, 두통약 네. 거의 CF계 진공청소기였네요. 다 그냥 다 네. 섭외 이 대상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황당한 일까지 겪게 됐다는데 그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 영화나 그 연예인들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저는 이 얘기를 신상옥 그 감독님한테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최은희 선생을 만나러 이제 갔다가 이제 6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이제 풀려나서 이제 거기 들어갔대요. 집무실에 딱 들어갔더니 저 신 선생한테는 이 드라마 많이 못 봤겠네 이러고 딱 트는데 그때 해필이면 이제 제 얼굴이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나온 거죠. 그게 나왔는데 그때 이 삼이자 집단이 말이야 다 드라마 휘젓고 있어요. 딱 그랬대요. 그러니까 삼이자 좋아하는구나. 그게 책에 썼어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많이 해명을 했죠. 좋아했다면 나도 얼마나 누가 좋아했든 간에 그렇게 자꾸 와전이 될 때마다 막 부끄러웠어요. 와전이었군요. 예, 아니 좋아했겠죠. 관심이 있겠죠. 네. 그런데 삼이자 씨가요. 80대라 그랬잖아요. 지금 데뷔한 지 활동한 지 얼마나 됐을까요? 양지민 변호사님. 올해로 무려 57년 차이십니다. 아. 정말 긴 세월 동안 활동을 하셨는데 네. 근데 건강에 적신호가 왔던 적이 좀 몇 번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네. 과거에 한 인터뷰에서 삼이자 씨가 이제 얘기를 하시기로는 지인에게 이제 5억 원을 빌려줬는데 갑자기 지인이 잠적을 했다라는 아이고,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그 충격으로 쓰러져가지고 급성 척추 협착증까지 와서 아이고. 정말 몸져 눕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근데 네. 회복을 한 지 또 5일 만에 드라마 촬영장에 가서 또 활동을 하셨다라고 세상에.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근경색으로 또 쓰러지셨던 적이 있는데 아유. 새벽 4시에 이제 분장을 하고 촬영장으로 갔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숨을 안 쉬어지고 뭔가 체한 느낌이 들어서 그 후배랑 서울로 이제 급하게 이제 가고 있었는데 그 차 안에서 쓰러지셨다는 아이고, 세상에.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응급실로 가서 처치를 받았는데 중환자실까지 가는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이 심근경색을 극복을 하고 나니까 또 뇌경색이 찾아와서 쓰러지셨던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무려 생방송 도중에 쓰러져서 정말 응급실로 이제 가서 수술을 받는 상황이었다라고 하고요. 좀 여러 가지 좀 그 위기들이 있었는데 일단 동맥 3개 중에 2개가 막혀서 수술을 한 적도 있다고 아하. 하시니까 정말 건강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심근경색을 앓고 차에서 쓰러졌잖아요. 그때 응급실로 갔는데 눈을 떠보니까 세상에 옆에서 누가 울고 계셨대요. 세상에 남편께서 세상에 목 놓아 울고 계셨대요. 그래서 세상에 나를 위해 울어주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남편을 정말 사랑하게 됐다. 아마 저분이 남편분인 것 같은데 보세요. 든든하십니다. 근데 저 남편분 홍정석 기자님 저 남편분한테도 뭔가 안 좋은 일이 닥쳤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이 이제 심근경색, 네. 15년대 또 뇌경색. 사실 제가 지난해 10월에 저 경남의 어떤 드라마 그 행사에 삼이자 선생님과 함께 간 적이 있는데 그 뇌경색 후유증으로 다리가 불편해지셔서 평지는 잘 걸으세요. 근데 계단을 오르거나 내리는 건 불편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후배한테 상 주겠다고 그 멀리 가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라기도 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했었는데 네. 본인이 아픈 것만 해도 우리 엄마들 그런 얘기하잖아요. 나 아픈 건 괜찮아. 아이고, 세상에. 그런데 남편이 2018년도에 이제 다른 데도 아니에요. 집을 나서다가 현관에서 넘어졌는데 안면이 함몰이 되는 아이고, 세상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또 이게 또 불행히 또 이어져요. 아드님이 후두암에 걸리셨는데 이 상태가 위중해서 이 수술이 된다는 병원이 별로 없어서 그래도 어렵게 병원을 구해서 16시간에 걸친 또 수술을 했다라고 하네요. 안 좋은 일은 잇따라 일어난다는 사자성어처럼 왜 이렇게 삼이자 씨한테 이런 개인적으로 불행들이 닥쳤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정말로 무너져 내렸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관련해서 얘기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작년 8월 10일 날 이 사람 쓰러졌거든. 인사불성이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말도 잘 못하고 이 다리 한쪽은 뭐 꼼짝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또 나는 금년 3월에 또 그냥 이 얼굴에 온통 그냥 난 죽을 뻔했어 나. 한 집에 환자가 셋이야. 셋이 그냥 이 사람하고 나하고 큰아들 녀석하고 야 좀 싫더라 좀. 이게 우리 집이 왜 갑자기 이렇게 됐나.
우리 아들이 지금 회복해 가는 중인데 그 병이라는 게 암이 수술하고 후유증도 있고 하여튼 아들한테 좋다는 건 다 이렇게 해갖고 나는 많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우리 아들이 이 세상 살 수만 있다면 내가 무슨 짓을 해서든지 제일 살리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윤선 교수님, 어떤 사람은 한 번 겪기도 힘든 일을 이렇게 여러 번 겪고도 매번 현장으로 또 달려갔네요. 지금 이제 삼이자 씨가 방금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그러니까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나는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가슴에 와닿는데 제가 이제 느낌은 이 삼이자 씨 같은 경우는 마치 오뚜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네요. 원래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큰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어떤 희망 사항이 굉장히 소박해지거든요. 뭐 어떤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걸 쫓다가 건강이 나빠지면은 아 이거 걸을 수만 있다면 5m, 10m만 걸을 수 있다면 이렇게 사람이 바뀌게 되는데 원래 이제 이 삼이자 씨 같은 경우는 화려하게 본인이 어떤 노후를 막고 싶다 이런 어떤 그 욕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욕망이 크지면 커질수록 불행이 다가온다. 그래서 오히려 이 욕망을 다 놓아버리니까 오히려 마음이 화려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되도록이면 하루하루를 즐겁게 사는 것이 가장 그 본인의 지금 지향하고 있는 그런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정말 귀감이 되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삼이자 씨 못지않게 지금 황혼 열정을 불태우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누굽니까? 나문희 씨죠. 아하. 나문희 씨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인생은 60부터다. 내 인생은 지금이 황금기다. 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정말 나문희 씨는 지난 세기 말부터 해서 이 근세기에 들어서 계속 전성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연로한 배우들이 이제 식탁 전문 배우로 많이 간다고 하는데 이제 주말 연속부에서 항상 네. 보면 주인공 엄마 역할로 나와서 밥 네. 먹으면서 근데 나문희 씨는 그게 아니라 70대 나이에도 영화 주연을 했고 맞아요. 지금 나문희 씨가 주연한 영화가 다음 달에 또 개봉하거든요. 아, 그래요? 다음 달에 개봉할 영화에서 연기 인생 60년 만에 처음으로 액션 연기에 도전한다고 야하. 하는데 계속해서 지금 황혼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국민 할머니라고 이제 불리기도 합니다만 젊었을 때는 주로 어떤 역할 했을까 궁금합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보니까 성우들이 직업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직업군 그래요?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분장이나 의상의 도움 없이 원하시는 대로 섹시한 역할, 뭐 강렬한 카리스마를 다 보여줄 네네. 수 있어서 하는데 특히 남문희 씨의 우리가 몰랐던 일 중에 하나는 젊은 시절에 아주 농염하고 섹시한 주인공이었답니다. 아, 그래요? 물론 오. 목소리죠. 네. 목소리인데 저 마릴린 먼로 역할을 더빙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 저 성우 때 활동 모습인가 봐요. 네. 아하. 외모도 이쁘셨지만 네. 마릴린 먼로 역할인데 어릴 때부터 남 흉내 내는 걸 좋아하셔서 여기 반가운 얼굴 다 있네요. 아하, 네. 어떻게 하면 힘 빼고 또 자연스럽게 섹시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연구를 해서 마릴린 먼로 전문을 하셨다 그러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80대에 골든 전성기 맞는 분들 중에 성우 출신 많은 거는 아하.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고은정 성우도 네네, 아하. 85세예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고요. 네네. 장유진 씨는 엘리자베스 테일러 전문 배우, 뭐 건희덕 씨는 잉그리드 버그만 있으셔서 외모에 상관없이 천의 얼굴로 변신하는 천의 목소리를 보여주셔서 있고요. 네. 지금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80대 이렇게 끊임없이 주인공 I Can Speak라든지 감쪽 같은 그녀라든지 나오셔서 네. 아 우리도 저분처럼 나이 들고 싶다는 연기자들 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홍종선 기자님, 그럼 나문희 씨는 이 무명 시절 이런 거는 없었어요? 너무 길었죠. 아, 그래요? 자, 시작이 1961년 네. MBC 성우 공채 1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굉장히 뭐 성우 활동 활발히 하셨는데 그때 당시 보면은 이 이제 비슷한 나이 또래가 누구냐면 김혜자 씨, 정혜선 씨, 김용림 씨, 뭐 전원일기, 아들과 딸, 사랑과 야망 이런 것 통해서 국민 어머니로 활약할 때 아우 나도 저런 역할 맡겨주면 나도 잘할 수 있는데 했지만 남은 씨한테 돌아오는 거는 뭐 조역, 단역 이런 이제 역할이었어요. 그러다 드디어 빛을 본 게 1995년 바람은 불어도인데 여기서 북한 사투리 쓰는 할머니 역이었는데 이걸로 이때도 물론 주연 아니고 조연이었어요. 이례적으로 연말 연기 대상에서 대상을 거머쥐게 돼요. 그러니까 61년에 데뷔해서 1995년 무려 34년이 걸렸습니다.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나문희 씨를 보면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70대에 정말 영화 주연을 맡는 배우가 몇이나 그렇지 않을 되겠어요. 거예요, 진짜. 근데 네. 남은 씨 같은 경우에는 70대 나이에도 이 주연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네. I Can Speak 통해서는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이제 역할을 맡았는데 굉장히 지난 세월 동안 쌓인 그 연기 내공과 그 실력을 여실히 보여주시면서 굉장히 대중들로부터도 뜨거운 반응을 받았고요. 네. 뿐만 아니라 데뷔 56년 만에 첫 여우주연상을 또 수상을 아,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또 새로운 전성기를 맞으셨다라고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영화 I Can Speak 그 명장면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I can speak. We are not asking for too much. Just for you to acknowledge your wrongdoings. While we are still alive, I'm sorry. Is that so hard? 정말 뭐 감동이면 감동, 또 코믹이면 코믹까지 다 우리에게 선사해 주셨던 분이 정말 멋집니다. 그런데 이런 나문희 씨를 뛰어넘는 또 현역 최고령 배우가 또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네. 84세 아하. 김영옥 씨인데요. 네. 우리 김영옥 씨 생각하면 랩도 하시고 욕으로 되는 그 잘하시고 네. 굉장히 젊은 분이에요. 네.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성우 출신이신데 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령 부끄러운 거 아니다. 묵은 김치 봐라. 묵은 김치 맞아요. 쓸데 있고 맛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네. 사실 남자분들 중에는 뭐 신구 선생님, 이순재 선생님 나보다 더 나이 많은 분들이 있는데 여자 중에는 나 아직 어린데 내가 최고령이다. 어리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 신구 뭐 그 이순재 다 내 아들 역할 했었다. 아하. 이런 얘기 하시고 네. 이분이 84세신데 저는 정말 앞으로도 계속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분이 아나운서 출신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 춘천 방송국의 아나운서에서 그 다음에 또 성우 거쳐서 탤런트까지 계속해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 오셨습니다. 늘 변화를 시도하는 팔색조 같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자, 최고령 여배우 타이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 영상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찢어봐라 나는 날 찢어봐라 저기 먹고 야 인마 누가 내게 그랬어 일하니까 다 씹어주겠어 다 씹어주겠어 왜? 아니라고는 할 수 없어 내가 그 랩하는 친구들 이렇게 보면서 좋아하지는 않아서 모르니까 근데 이게 해볼수록 미치겠더라고 싸나운 할머니 뭐 도둑 해보고 올드미 스타일이 하면서 날더러 욕쟁이 그러는데 내가 제대로 욕할 줄은 몰라요. 근데 괜히 너무 잘하세요. 그래도 저한테 욕하셔야지. 내가 친하면 욕하지 아무한테나 욕 못해나. 영광이에요. 네, 내한테 욕 먹으면 영광인 줄 아세요. 네. 그 랩의 든다다다다 뭐 딕션이라 그러나 그거 딱딱 끊어 잘 하는데 근데 하정은 평론가님 뭔가 이 젊음이 넘치는 김영옥 씨인데 드라마에서의 어떤 이 맡은 배경은 또 좀 달랐어요. 김영옥 씨가 30대 젊은 시절부터 할머니, 어머니 역할 외길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계속해서 할머니나 어머니 역할로 네. 이순재 씨하고 나이가 3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도 네. 이순재 씨 어머니 역할로 나오기도 하고 네. 그리고 할머니, 어머니 중에서도 부잣집 사모님이 아니라 네. 주로 이제 서민, 네. 조금 가난한 집안 그런 역할로 평생 해왔다.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김영옥 씨를 울린 세상 요즘 완전 잘 나가잖아요. 이명웅 씨 노래가 있답니다. 맞습니다.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익어가는 겁니다. 자, 양재민 변호사님 저 노래를 듣고 울었다고요? 김영옥 씨가? 네, 정말 저 노래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라고 하세요. 꼭 내 얘기 같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김영옥 씨가 정말 이명옥 씨의 찐 팬을 인증을 한 것이 뭐 고향, 좋아하는 음식 뭐 이런 걸 다 외우신다고 하시고요. 실제로 만나신 적이 있는데 정말 말이 안 나온다라면서 너무 좋아하셨다라고 거의 합니다. 팬심으로 바라보셨군요. 네. 어쨌든 김영옥 씨, 나문희 씨, 삼이자 씨 정말로 청춘 못지않은 왕성한 활동력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한테 보여주시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응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